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크게 이긴 지역은 뭐 당연히 호남 지역입니다. 근데 호남 지역 다음으로 윤석열을 큰 격차로 이긴 지역이 놀랍게도 제주입니다. 제주에서 이재명 후보가 10%포인트가량 앞섰는데요. 혹시 이 사실을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역시 선거 결과를 보면서 야, 제주도 사람은 대단하다, 정말 깨어있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 뒤로 이러저러 몇 가지 이제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을 보아하니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번에 제주도에서 왜 민주당 후보가 크게 이겼는가는 바로 전임 제주도지사인 원희룡, 이 친구가 제주도에서 굉장히 뭐 인기가 없다는 얘기는 저도 들은 바가 있는데 왜 원희룡이 그 인기가 없어졌는가의 이유가 바로 영리병원 때문이라고 합니다. 영리병원,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지 않는 그 좀 병원에서 고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제 병원 자체적으로 건강보험의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이 영리병원이 우리나라에 지금 제주도에 있는데, 영리병원의 설립 자체를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있었을 것이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영리병원에 허가를 했다가 다들 아시겠지만 사드 배치 이후에 제주도에 많이 찾아오는 중국 관광객들이 딱 발길이 끊어지면서 녹지그룹이라고 하는 중국의 아주 유명한 그룹입니다. 그 큰 빌딩 많이 짓는 그룹인데요. 이 녹지그룹이 중국 제주도에서 영리병원을 졌는데 이게 그냥 다 지은 다음에 망하게 생겼으니까 이거를 국내 업체에 매도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그 이제 상황이 좀 지나니까 다시 사업을 재개하겠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는데 그 소송이 그 뭐 되는 쪽으로 그런 단계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법적으로는 외국인만 대상이 되는데 병원이 개설이 되게 되면, 그러니까 그 녹지그룹에서 국내 업체로 경영권이 이전이 된 거죠. 녹지그룹은 손해보고 그냥 팔아버린 거죠. 근데 국내 업체가 영리병원을 운영을 하게 되는 것, 이 단계에서 지금 제주도 쪽에서 굉장히 큰 반발이 있었고 이것이 대선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번 제주도의 이런 그 표심은 바로 영리병원을 허용하냐 허용하지 않느냐의 문제로까지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런 의심은 어느 정도 확신으로 변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알았는데 이제 각 후보, 그러니까 안철수가 단일화되기 전에 이제 주요 언론사 이런 데서 공약에 대해서 찬반 여부를 묻는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뭐 이 화면이 있는데 윤석열 쪽에서 정책이 있는가를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영리병원 허용 여부에 대해서 이재명 심상정 후보는 반대, 반면에 안철수 윤석열이는 찬성의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의 언급은 그냥 법원에서 뭐 판결에 나면 거기에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영리병원, 다른 말로 얘기해서 의료 민영화의 가장 중심적인 수단이 되는 것인데, 이 의료 민영화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과거에 이명박 정권 처음 들어섰을 때 아주 노골적으로 의료 민영화를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했었고, 여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다가 천만다행히도 미국산 쇠고기 이슈가 터지면서 그때 어찌 보면 그 계획이 어그러지면서 이명박 정권 내에 그 의료 민영화는 실패를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그 상황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는 상황인데, 늘 그 보수 쪽에서는 이 의료 민영화, 영리병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특히 그 의사들은 오랜 기간 동안 그 영리병원에 대한 그 주장을 오랜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을 지지한 여러 단체 중에 의료기관도 있었죠. 당연히 그들은 영리병원을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표 찌워주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 선거의 한 과정이기 때문에 영리병원은 과거 이명박 정권 때보다 조금 더 현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영리병원이 생기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돈 있는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하는 쪽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질 좋은 의료 서비스라는 것은 일종의 명목이고 결국은 진료비 인상시키는 결과밖에는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만은, 어쨌거나 영리병원에 생기면은 지금처럼 감기 걸리면 한 4,000원 진료 받고 병원에서 한 1분 내로 뭐 몇 가지 물어보고 약 처방해주는 이런 식의 그 의료 서비스에 불만이 있는 계층들은 영리병원 쪽으로 몰려가겠죠. 그랬을 때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만은, 국가가 운영하는 이것을 선택적으로 민간이 운영하는 의료보험으로 바뀔 수 있게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면, 그리고 부유층들이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한다면 현재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건강보험 체계에 큰 변동이 일어날 수 있고, 이는 바로 건강보험이 망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종부세 1년에 90만원 내는 걸 세금 폭탄이라고 얘기하는, 거기에 동의하는 인간들이 다수 윤석열을 지지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영리병원은 오히려 사회적인 거부감이 좀 덜하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스러운 우려를 합니다. 당장 이 얘기를 하는 저만 해도 영리병원이 생기게 됐을 때 사실 그렇게 큰 타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실손보험에 가입을 했기 때문이죠. 병원에서 진료를 했을 때 그 진료비를 이제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실손보험에 저도 이미 가입을 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실손보험에 가입을 했죠. 이 실손보험이 사실은 그 의료 민영화의 가장 초기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을 케어하지 못하는 건강보험의 부담과 그러니까 건강보험과 지금 그 민영보험, 그 두 개를 현재 저는 그 혜택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미국 기업 중에 저희 더모아 30에도 편입이 되어 있고 굉장히 지속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유나이티드 헬스라는 기업입니다. 이 유나이티드 헬스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에만 있는 기업입니다. 병원과 보험회사 그 두 개를 같이 운영하면서 그야말로 그 서비스를 가입한 소비자들에게는 병원 치료에 있어서 많은 혜택을 주는, 그러니까 실손보험보다 한 걸음 더 적극적인 형태의 사업, 헬스케어라고 하는 그런 섹터에서 가장 큰 기업인데, 주가의 상승률도 굉장히 어마어마하고 실적도 아주 좋은 그런 기업이 바로 유나이티드 헬스입니다. 영리병원이 도입되게 되고 의료 민영화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된다면 우리 한국에도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기업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더군다나 보수 정권에서 기업의 그 규제를 이제 많이 좀 풀겠다, 이런 식의 이제 뉘앙스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우리나라 기업 중에 한국판 유나이티드 헬스가 될 수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저는 삼성생명이 그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생명은 국내 최대의 생명보험사이자 사실은 이 업체가 이미 민영의료의 전 단계까지 많은 준비를 해온 업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대의 그 생명보험 조직을 가지고 있고, 역시 실손보험 판매도 굉장히 활발하게 판매가 되고 있는 업체.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삼성그룹은 지금 삼성의료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죠. 만약에
민영의료가 허용이 되고 그 단계에서 민영의료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을 때 그 혜택을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기업은 바로 삼성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성생명의 주가가 상장 이후에 힘을 못 쓰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인구 피라미드 때문입니다. 인구 피라미드가 우리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의 비율이 적고, 그러니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적은데 보험금을 타갈 사람의 숫자가 많은, 그래서 보험사의 그 미래가 굉장히 암울한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생명보험 관련주, 뭐 화재보험 마찬가지고요. 이런 보험업종의 주가가 굉장히 약세를 오랜 기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 민영화는 이들의 업황을 한 방에 개선시킬 수 있는 블루 오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 과정에서 나타난 제주도에서의 그 성난 민심을 봤을 때 결국 의료보험, 그러니까 의료 민영화는 이제는 허구의 얘기가 아니라 실제의 얘기로 접근하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뭐 기업의 뭐 규제를 푸네 이런 그 명목을 갖다 붙이고 결정적으로 부유층, 좀 솔직하게 얘기해서 제주도민 중에 거기도 물론 양극화가 있겠지만은 제주도민 내에서는 여전히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 체계 안에 편입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이번에 윤석열을 아주 그 60% 정도 이상 지지한 뭐 서울의 강남 3구라든가 분당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의료 민영화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그 4,000원짜리 감기 진료, 4,000원짜리 그리고 1분도 안 돼서 받는 이런 진료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선민의식을 가진 그들이 의료 민영화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여론이 되고 사회적인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100% 반대합니다. 이거는 국가 체계를 무너뜨리는 일이고 그야말로 국민을 나누는 그러한 아주 좋지 않은, 무엇보다도 세계 최대의 의료보험 시스템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그 강점마저도 없애버릴 수 있는 아주 최악의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새로운 정권이 그런 거를 고려할 만한 깜냥이 있는 인간들이 아니고, 투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지지해준 사람에게 응답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국내 보험사들은 그 의료 민영화의 전 단계까지 이미 준비를 한 상태에 있고, 제도적으로 그게 스탠바이가 된다면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에 다다랐다. 15년 전에 이명박이 취임했을 때와 지금은 사회 분위기가 의료 민영화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이 많이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 그 기업을 추천하지 않습니다만은 삼성생명이 이제까지의 부진에서 벗어나 한 방에 블루오션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이 100%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개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5년 안에 모든 정책을 다 세팅을 해 놔야 됩니다. 정권이 바뀌면 그 다음 정권에서 현 정권을 하던 일은 거의 대부분 스톱이 되거나 변경이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정책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의 여부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생명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뭐 매매하지 않을 것이지만 혹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윤석열에 투표를 했거나 사실은 소득이 높다고 자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삼성생명을 한번 긍정적으로 봐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